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QA 시간을 아껴줄 테스트 자동화 도입기라는 주제로 이 세션을 진행하게 된 저는 서비스 품질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QA 엔지니어 입장에서 저희가 테스트 자동화를 구현하고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이런 귀찮음들을 줄이기 위해서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본 경험과, 그리고 제가 테스트가 스스로 실행하고 버그 등록이나 결과 리포트도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봤던 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테스트 자동화라는 말을 처음 접하시거나 아직 이제 실무에서 테스트 자동화를 본격적으로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테스트 자동화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장점을 저희에게 주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스트 자동화는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기계가 대신해서 테스트를 수행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이런 테스트 자동화 코드를 직접 구현하거나 혹은 상용화된 테스트 툴을 사용해서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 자동화를 도입했을 때 저희에게 주는 장점은 먼저 반복되는 테스트를 이제 기계가 대신해서 수행해 주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 더 중요하거나 어려운 영역을 집중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 손으로 직접 이제 재현하기 힘든 대량의 데이터나 트래픽을 생성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경우 사람보다 일관성 있게 테스트를 수행해 주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발견하기 어려운 되게 사소하고 작은 변경들도 탐지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빠른 수행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시간에 사람보다 더 넓은 커버리지의 테스트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아직 테스트 자동화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없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못하는 이유를 찾고자 하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 수십 수백 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이유들 중에서 실무자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테스트 자동화를 할 때 좀 허들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QA 엔지니어들의 경우 주 업무가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테스트 자동화를 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가 직접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자동화를 위해서 새로운 툴이나 라이브러리를 배워야 하는데 여기 필요한 러닝 커브,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작업에 지속적으로 리소스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상대적으로 ROI가 낮게 측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이런 챗GPT나 코파일럿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를 QA 업무에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저희가 리소스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주변에 계신 개발자 지인분들이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작업을 하실 때 많이 효율성을 높이시는 걸 보고 QA 업무 중에서도 프로그래밍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테스트 자동화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좀 더 효율성을 끌어올려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QA 리소스나 그리고 QA 시작 전 초기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PI 테스트 자동화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침 시기적절하게 저희 사내 기술기획팀에서 코파일럿의 이제 보안 검토와 라이센스 사용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새로운 툴을 제공해 주는 건 이제 좋은 일이고 이런 거 안 써볼 수 없기 때문에 마침 이제 제가 진행을 하려던 API 테스트 자동화 도입에 이제 챗GPT와 코파일럿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한번 적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API 테스트를 구현할 때 어떻게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활용했는지 단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와 내가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정리를 해서 프롬프트로 질문을 던졌고요. 예시 코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바로 이제 GPT가 예시 코드를 작성해 줬고, 이걸 토대로 조금씩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순히 특정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예시 코드가 아니라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런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도 GPT를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해결했던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자면은 테스트 케이스를 구현하다 보면 이제 여러 테스트 케이스에서 불필요하게 동일한 API를 반복해서 호출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테스트 수행 시간이 과도하게 느려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구글링을 해봤는데 제가 작업하고 있던 방식에 딱 맞는 해결책을 이제 바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GPT에게 질문을 던졌고 GPT의 추천으로 API 코드를 작성할 때 파이테스트에서 제공하는 픽스처라는 기능을 도입해 보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 자동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점점 라이브러리에서 좀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거나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제가 작성한 코드도 그렇고 GPT가 만들어준 코드에서도 조금씩 에러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발생한 오류를 디버깅하고 해결하는 데도 GPT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단순히 GPT가 어떤 오류를 해결해준 코드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대화에서 기존 코드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이거를 어떤 단계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같이 해설을 해줘서 이제 제가 코드를 제 개인적으로 코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아마 제가 혼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이했을 뭐 이런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어서 전체 작업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제가 GPT를 사용하면서 생성한 API 테스트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코드는 이제 서버로 API 요청을 보내는 코드인데요. 픽스처를 사용해서 이제 클래스 단위로 API가 반복 호출되도록 반복 호출 횟수를 제어해 주었고요. 그리고 내부에 헤더와 파라미터를 세팅해서 서버로 get이나 post 요청을 보내는 구조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코드는 서버에서 받은 리스폰스에 포함된 응답값이 이제 제가 원하는 기대 결과대로 내려오고 있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코드인데요.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디버깅 할 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리퀘스트를 보냈던 바디를 로그로 심어줄 수 있도록 같이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테스트 함수 하나가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든 테스트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고 테스트를 하다 보면 항상 실패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때 이제 테스트가 실패했을 때 실패한 테스트 함수의 이름과 그 함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만 가지고도 이제 실제 앱에서 어떤 화면에 어떤 기능이 문제가 생겼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테스트 케이스를 트리 형태로 구조화해 주었습니다. 제가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오른쪽에 있던 테스트 코드가 이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응답값 필드 한 개 혹은 여러 개를 검증하는 테스트 함수로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위로 같은 API나 기능 단위로 이제 기준으로 묶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세워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테스트 케이스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제가 유지 보수 작업을 할 때도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조를 잡아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GPT를 사용하면서 API 테스트 자동화를 어떤 식으로 작업해 나가고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생산성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아직 제 입장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조금 더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대상인 서버에서는 앱으로 한두 개의 API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API를 대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더라도 테스트 케이스가 한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수십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모든 API 호출 코드와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제가 손으로 모든 걸 작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노동이 필요했는데요. 이것들을 조금 더 편하고 덜 귀찮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서버에 API 호출하는 코드를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이제 QA를 진행할 때 앱과 서버가 어떻게 HTTP 통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찰스라는 프록시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찰스 프록시 툴을 캡처한 화면이고요. 그래서 여기 찰스 툴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는 이제 HTTP 리퀘스트를 CURL 명령어로 카피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없을까 처음에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사된 CURL 명령어를 처음에는 바로 파이썬 코드 내부에서 실행시킬 수 없을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코드가 복잡해지고 CURL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의 스트링의 모든 파라미터와 헤더가 관리되고 있어서 오히려 테스트 데이터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파이썬 코드로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GPT를 사용해서 이 CURL 명령어를 바로 파이썬 코드로 전환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실제로 CURL 명령어를 던졌을 때 바로 제가 원하는 형태로 파이썬 코드로 전환해줘서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PI 호출 코드 외에도 테스트 케이스를 실제로 작성해 줄 때는 코파일럿을 많이 활용해 봤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코파일럿을 사용해 주게 되면은 제가 모든 테스트 케이스의 내용을 일일이 작성해 주지 않고도 앞에 작성된 코드와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함수 이름만 가지고도 이제 코파일럿이 제가 원하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줬습니다. 특히 이렇게 테스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구조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코파일럿으로 자동으로 완성해서 작업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하실 때 그 프로젝트 전체에서 이제 코딩 컨벤션을 일관적으로 잘 지켜주시면은 제가 뭐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일일이 고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높은 퀄리티의 코드를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냥 말로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얼마나 수치상으로 이득을 받는지 궁금해졌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 올해 초에 사내에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코파일럿 교육 자료에서 발췌해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작업을 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의 같은 태스크에 대한 작업 완료 시간을 봤을 때 2배 이상의 속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 실제 작업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아마 제가 과거에 작업했던 것과 이제 비교를 한 거라서 자동화에 대한 이해나 업무 숙련도로 인해서 뭐 당연히 100% 정확한 비교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슷한 작업을 해봤을 때 제가 초기 환경 세팅이나 라이브러리 문서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데 들어갔던 시간을 포함해서 10MD 이상 소요되던 작업이 이번에는 2MD로 전체적인 작업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실제로 유지보수 작업할 때도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측정을 해봤었는데요. 총 100여 개의 TC를 작성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그래서 하나의 TC당 2.4분 정도 작성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작업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유료 GPT나 코파일럿의 경우 유료 라이센스라도 인당 월 $20 내외의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어서 이런데 이제 비용을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도구들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API 테스트 자동화를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제가 작업했던 테스트 자동화를 조금 더 편하게 운영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QAOps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QAOps는 이제 DevOps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테스트가 소프트웨어의 배포 주기에 맞춰서 배포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게 CI/CD 배포 파이프라인에 같이 통합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Ops를 위해서는 이제 개발팀의 배포 파이프라인과 테스트 자동화가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사내에서 사용 중인 깃랩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런 깃랩이나 이제 젠킨스 같은 CI 툴을 사용하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테스트 환경을 세팅할 수 있다 정도의 지식만 알고 있었고, 저도 이전에 실제로 이런 환경을 제가 직접 세팅해서 작업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제가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소 첫 시작이 막막했었는데, 이번에도 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첫 걸음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깃랩에서 CI/CD 파이프라인을 설정하는 플로우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에 깃랩 ci.yml 파일에 이제 파이프라인의 스테이지와 잡을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깃랩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파이프라인 트리거 토큰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생성된 토큰을 사용해서 이제 제가 테스트를 실행시키고자 하는 타이밍에 트리거 API를 호출해 주게 되고, 뭐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실행하고 싶으시다면 스케줄링을 세팅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에 연동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수동으로 API를 호출해서 테스트를 실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트리거 토큰까지 세팅을 한 이후에, 저와 함께 작업하고 계시는 개발팀에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에 연동하기 위해서 개발자분들에게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테스트 자동화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개발팀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이제 다들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원했던 자동화 실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베타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 작업을 해줬는데요. 조금 더 완성도 높은 QAOPS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 QA나 테스트 엔지니어의 주요 작업 중 하나인 버그 티켓 생성도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도중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로그를 수집해주고, 지라 REST API를 사용해서 이 수집된 로그를 기반으로 버그 티켓이 생성되고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할당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테스트가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이력을 남기고,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유관부서 담당자들한테 테스트 결과를 공유해주기 위해서 리포트가 필요한데, 이런 리포트 생성도 자동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깃랩에서 테스트 잡이 종료가 되면은 리포트 파일이 XML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장된 리포트 파일을 불러와서 제가 필요한 값들을 파싱해주고, 슬랙의 인커밍 웹훅을 사용해서 저희 같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 채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된 형태로 리포트가 전송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구성했던 CI/CD 파이프라인을 플로우 차트로 요약한 그림인데요. 개발팀에서 테스트 환경에 배포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파이프라인 트리거가 자동화 프로젝트에 이제 트리거 API를 호출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자동화 프로젝트는 테스트와 리포트 두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테이지가 완료가 되면 리포트 스테이지로 들어가서, 리포트 스테이지는 이제 별도로 분리된 리포트 자동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다시 파이프라인 트리거를 호출하고, 해서 말씀드렸던 리포트 파일을 불러온 뒤 슬랙에 이제 정리된 리포트를 전송해 주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약간 갑자기 이제 발표가 마무리된 기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세션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직 이제 테스트 자동화를 본격적으로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이 프로그래밍 부담을 가지지 않고, 제가 작업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 자동화를 작게라도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테스트 자동화를 이제 많이 활용해보고 계신 QA 분들도 이렇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거나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는데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이러한 것들 같이 시도해보고 다른 자리에서도 이제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